안녕하십니까. 보호직 형사정책 강의를 맡은 해커스 교정학 박사 이현담입니다. 자, 아직 지금 형사정책 교재가 우리 해커스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정학 교재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 한 30년 동안 이쪽 형사정책, 범죄학, 또 교정학 이쪽에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 전문가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실무적으로는 교정시설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법무부 또 서울청 분류센터장, 서울 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런 곳에서 이제 기관장으로 소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호관찰소 뭐 수강 명령이라든가 이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실무 경험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형사정책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무장이 왔는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교정학, 범죄 교정학이죠. 범죄에 관한 교정학 석박사를 했고요. 뭐 국내 최초라고 썼습니다만 어쨌건 법무연수원 교수,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정책을 다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전에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면 교육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서 형사정책에 관한 내용을 우리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숭실사이버대, 동국대 사법경찰대학원, 한세대학원, 또 경기대학원 등등에서요. 형사정책, 범죄학, 교정학, 범죄심리, 교정심리 등을 강의했습니다. 범죄심리치료. 사실은 이 범죄학은 사실은 심리학하고 굉장히 이제 관계가 깊습니다. 범죄를 왜 하는가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의 중요한 원인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정책 처음 강의 들어와서 범죄학과 형사정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충분히 알지 못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우선 이제 차츰차츰 무엇이 이제 비중이 있게, 자, 범죄학에서는 뭘 중시하고 형사정책학에서는 뭘 중시하는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학문적 영역은 사실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을 가지고 있고요. 교류분석 상담 수련 감독, 중독심리 전문가, 그래서 심리학 쪽에 상당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을 이해하는데, 형사정책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아마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교정직, 세무직, 소방직 관련해서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인천 이제 소년법원이죠. 가정법원의 국선 보조인으로 비법률 국선 보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형사정책 전문가다 했는데 사실은 범죄 교정, 범죄 형사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쓴 책들은 교정상담과 사회복귀, 교정상담, 교정의 복지학, 형사정책 있죠. 형사정책 단연간 강의를 해왔고요. 이 범죄학 해커스에서 이제 범죄학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범죄 교정 관련 논문을 10여 편 이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학위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입문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범죄학하고 여러분들 왜 범죄학 강의 하신 분들이 형사정책 강의를 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학은 보호직 형사정책학은 여러분들 범죄학 이론하고, 그리고 교정 이제 보호 관련, 다시 말해서 보안처분 중심입니다. 형벌도 들어가지만 그 법령이 약 50%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범위가 그래요. 그러면 이 이제 경찰 범죄학하고 보호직 형사정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 경찰 범죄학은 이론에서 90%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약간의 법령이 좀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보호직 형사정책에서는 이론이 50%, 법령이 50%, 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학 이론은 같이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제됐건 형사보호직에서 출제되었건 양쪽 다 서로 공유해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보안처분 법령 공부하셔야 하고요.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형사정책 기본서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또 범죄학 형사제 요약집은 한껏 묶었습니다. 제가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범죄학 형사정책 요약집이 있는데 이걸 이제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보호직에 맞는 동형 모의고사 교정 형사정책 관계 법령집이 있다. 자, 이 과목은 보호직의 경우는 형사정책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정직에 있는 분들, 공채자들은 교정론을 공부하고 별도로 형사정책을 다시 공부를 다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조금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범죄학은 더 적습니다. 이론만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의 법령을 좀 추가하면 되고요. 그런데 보호직 형사정책은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또 교정직의 교정학은 교정학까지 또 공부해야 해.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곳이 교정학이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이 형사정책이고, 이보다 더 작은 것이 범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겠네요? 꼭 그건 아니야. 이 범죄학은 문제가 40문제인데 어때요? 범위는 좁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진단 말이죠. 그 깊어진 문제를 그러면 형사정책의 범죄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부를 해줘야 해요. 적어도 기출문제는 전부 다 공유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왜? 이미 세상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양쪽에 관련된 학문들을 함께 엮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형사정책학은 범죄학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련 법령을 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자, 출제 경향을 볼까요? 범죄 이론이 이제 실험화되고 있다. 그동안에 형사정책학자들이 썼던 범죄 이론, 이것은 사실은 형사정책학은 이제 법률가들이 주로 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범죄 이론은 이제 범죄학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학이나 심리학자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떻게 된다? 형사정책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깊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안처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내면화해야 한다. 자, 그렇게. 자, 범죄 이론은 논리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암기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 이론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해요, 충분히.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을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범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완전하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학자마다 각자. 그래서 그 사람 이름과 범죄 이론을 한꺼번에 암기를 해줘야, 연계해서 암기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이론이 그럴싸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가 돼도 사람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 이론의 생명력이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지금도 이제 논문을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나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을 이제 등재지에 실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지에 실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도 논문을 쓰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쓰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심사는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이론화 되려고 할 때 그 공신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 이론은 각자가 주인이에요. 이론이 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 이름이 귀찮지만 다 연계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 암기가 복잡해. 그것을 내가 인명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암기장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논리 체계적으로 암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은 철저히 분석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형사정책에서는 범죄 이론과 관련 법령을 균형 있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범죄 이론, 형사정책의 한 축인 범죄인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자, 출제되었던 형사정책에서의 기출 영역, 최근 경찰 범죄학에서의 범죄 이론은 모두 같은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범죄학이 독립과목으로 시험에 등장하면서 형사정책에서의 범죄학 분야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적당한 교재로 적당히 공부해서 합격한다? 끝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범죄학 1호는 경찰 범죄학을 망라한 기출 영역을 커버하고, 법령은 형벌과 보안처분 법령을 망라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철저히 공략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형사정책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의 수강 후기를 간략하게 엑기스만 좀 적어봤습니다. 형사정책 이론을 공부하려고 봤더니 너무 외계와 같은 용어들이 복잡하더라. 그런데 현재 경험담으로 시원하게 풀어준 강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100% 이해 이주 강의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봤더니 내가 직접 이 형사정책을 읽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더라. 읽어지더라. 이건 이제부터는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겠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전문가다. 두려움이 사라진 값진 강의였다.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책에 있는 학문임을 알게 해줬다. 멘탈까지 잡아준 정말 좋은 강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죠.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최종 합격 전략입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믿고 좀 따르는 사람한테 제발 강사가 요구하는 것,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빠르게 완전하게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사정책은, 보호직에서 형사정책은 전략 과목입니다. 자, 구급부 경우에 국어, 영어, 한국사 있죠. 사회복지학, 또 형사정책학인데, 이 형사정책은 전략 과목이에요. 점수를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것이 전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보답을 해주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해달라는데 좀 따라와 달라는 거야. 자, 볼까요? 인문 강의 아주 간단하게 한 서너 시간 동안에 형사정책의 뼈대를 세워드릴 것입니다. 짧지만 굵다, 무료지만 값지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 강의에 저는 이제 목을 겁니다. 왜?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을 깔아주는데 이때 기본만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내가 강의 시간에 기출문제도 풀고 OX도 하고 이러지는 못해. 법령까지 다 못해줘. 그런데 기본 강의 때 다 합니다. 기본 강의를 해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뭘 해야 한다? OX 문제를 바로 풀어야 해요. 만약에 풀리지 않았다, 내가 강의를 했는데 풀리지 않았다, 풀리면서 그나마 개념이 잡혔다 이러면 돼. 그런데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강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강의를 하면, 기본 강의를 들으면 그 분야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해야 한단 말이죠. 내면화 시켜야 해. 그 훈련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은 벅차지만 여러분들 두 달 강의 듣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잖아요. 기본 강의 보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 생각이 안 납니다. 빨리 내 것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들 듣는 목적이 뭐야? 기출 영역을 잡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좀 기본 강의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력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확고하게 하면서 이삭죽기야, 좀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는 시간들이야. 이렇게 가야지, 아, 이번에는 기본 강의, 다음에는 문제풀이, 다음에는 OX,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강의 할 때 좀 철저하게 좀 따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기출 강의가 있고요.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강의, 이렇게. 파이널 마지막에는 이제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카페에서 매일 5개 정도의 OX 문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걸 풉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야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오답률이 있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오답률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통계 기반 또는 근거 기반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복잡하죠? 제가 도판식 강의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들 범죄 원인론의 범죄학 분야고요. 이것은 뭐냐면 범죄 대책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어지러워서 보이겠어요? 인문 강의 때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도록 해드릴 테니까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범죄학 분야구나, 이것은
형사정책에서 법령 분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단 두 장에다가 다 담았어. 이 두 장만 여러분들이 코팅 해가지고 놓고 가만히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복잡한 사람 이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OX 문제를 주고 기본 강의가 끝나고 OX 문제를 주면서 훈련을 시켰더니 기본 강의 끝나자마자 거의 85점, 90점 이상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가능해요, 그게. 자, 커리큘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초 입문 강의 곧 올라갈 것입니다. 기초 입문 강의를 이제 무료로 올라갈 것인데 좀 두 번, 세 번 좀 들으세요. 세 번, 네 번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이 지어져야지. 거기다가 집이 있어야 뭐 냉장고를 놓고 세탁기를 놓고 할 거 아니에요. 집도 없이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비 맞고 바람이 불고 그러겠죠. 다 훼손된단 말이야.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볍지 않아요.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문제풀이까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끝내는 그렇게.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제 더 내면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가서 문제 따로 핵심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모의고사 테마 특강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기초 입문 강의. 자, 형사정책이 무엇이고 범죄학이 무엇이고 교정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범위와 출제 비중을 점검할 것입니다. 초시생과 형사정책 개념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요. 자, 교재는 이연담 형사정책, 또 학원 제공 이연담과 형사정책이라고는 학원 제공 유인물을 드릴게요. 단 두 장으로 단 두 장.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뼈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자, 기본 이론이에요.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이론과 관계 법령을 빠른 시간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제 강의는 이제 체계를 구조화된 틀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법령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소년 입법이라고 그래. 소년법, 보호소년법이 있는가 하면 보안처분론으로 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보안처분 주요 5법이라고 명해놨어.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전자장치 부착법, 그 다음에 성충동약물치료법, 스토킹 처벌법, 이 5가지가 주요 법률이고요. 법령이고 나머지 이제 잘잘한 법들이 있어. 출제가 되는 영역만 다룰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아마 연계가 될 것이다. 철저하게 이해 중심입니다. 제 강의는 그냥 단순하게 막 암기해라 이런 소리 안 해. 그런데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암기법을 제공해 드릴게요. 인명과 이론의 연계. 자, 말씀드렸죠. 핵심어 중심 암기법을 제공할 것이다. 초시생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강의고요. N수생은 지난번에 80점을 넘기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겸손한 자세로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서는 아마 5월쯤에 제가 이제 형사정책 강의는 사실 한 5월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강이 될 것이고요. 맞춰서. 이제 부교재는 인명 핵심어 암기장 OX 기출 회부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 하면서 훈련을 시킬 것이니까 그걸 좀 잘 따라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풀이. 자,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핵심 요약집을 통한 이때 문제만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핵심 요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문제를 풀겠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 틀이 잡혀 있는 상태야. 부족한 부분을 찾는, 그리고 요약해서 좀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드리고요. 최근 기출문제를 완벽 해설을 통해서 이론의 구체화, 문제풀이 요령을 체화시킬 것이다. 자, 교재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부교재 요약집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핵심 요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의고사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시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춘 적중률 높은 문제로 문제 구성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축적된 통계 기반 틀리기 쉬운 지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게요. 자, 보호직 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9급 시험으로 이제 7급은 뭐 몇 명씩 안 뽑죠. 뭐 불과 5명 이렇게 뽑고 있었고, 이제
9급에 상당수 인원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형사정책이 들어갔단 말이죠. 작년부터 들어갔죠. 근데 출제 경향을 보니까 제가 이제 예상했듯이 거의 뭐 유사하게 9급, 7급하고 유사하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출제도 아름답게 출제했습니다. 아름답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품위가 있는데 적절하게 난이도가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면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형사정책, 범죄학, 교정학의 메카라고 그랬어요. 아담 아카데미를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연히 생각이 되잖아요. 뭐 정리가 안 돼.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지? 고민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라도 난 성격이 이런데 내가 적응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까지도 저는 이제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가지고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시간까지 동반자가 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OT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하고 함께 형사정책 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